평수 국가 채무가요 2014년만 해도 533조였습니다. 근데 내년에 1085조가 되고요 2030년에 2058조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년 후인 2030년에 2058조가 된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나라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급격하게 줄고 있고 돈 써야 될 때는 여기저기 늘렸습니다. 그리고 돈 제일 잘 쓰는 정권이 그냥 물 쓰듯 쓰고 있습니다. 지출은 늘지요. 그러면 수입은 적고 지출은 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을 내지요. 나라도 마찬가지로 국채라고 빚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8년마다 2배씩 늘어나서 그래서 GDP 대비 지금 52%에서 76%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이제 2000조가 넘는 것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세금 수입이 8조가 줄었는데 지출이 58조가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64조의 격차가 발생을 한 거지요. 그래서 악어의 입처럼 점점 그러니까 지출은 늘어가고 수입은 줄어들면서 이 중간에 격차가 뭐겠습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매년 빚 규모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수입이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줄어서 세수 감소 폭이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나라가 경제 망했다고 하니까 경제 망한다 하는데 언제 망하냐고 댓글 다는 놈들이 있습니다. 외환 위기 때 IMF보다도 더 세수가 줄었는데 이게 나라가 망한 게 아니냐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코로나로 기업들한테 경기가 직격탄이 떨어졌어요. 법인세만 16.7조가 줄었고 부동산 주식 화랑으로 양도세 거래세만 10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라 지금 재정이 이렇게 이제 무너져 가면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부도난 나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부도난 나라로 차곡차곡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잘 돌아가면 장사가 잘 되면요 일반 이 가게나 기업으로 보면 매출이 많고 장사가 잘 되면 빚이 쌓여도 갚을 수 있죠. 취업자가 작년 1월보다 올 1월 달에 98만 2천 명, 100만 명 가량 감소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감소를 하고 고용 쇼크라는 거예요. 취업자 수 감소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가 나타나고 실업자는 41만 7천 명이 늘어서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가 높아졌고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이 직격탄을 맞아서 청년 실업이 9.5%, 체감 실업률이 27.2%라고 합니다. 자, 정권의 장관조차도 뭐라는가 하면 올해 상반기 고용 상황이, 청년 고용 상황이 작년보다도 어려울 거다. 정부가 청년들 취업시키는 관제 알바가 끝나면 바로 고용 현실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 풀어서 살짝 덮어놨다가 그거 예산 끝나서 바닥나서 끝내면 다시 실상이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실업급여 신청자도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지만 실업급여의 그 미천이 뭡니까? 고용보험기금인데 이게 바닥이 나서 고용기금이 2017년까지만 해도 10조가 넘었어요. 10조가 넘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끌어다 쓰고 이러는 바람에 이 돈이 지금 바닥이 나버렸고 고용부가 고용보험을 높여야 인상해야 된다고 국민한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 수입은 감소하는데 지출은 엄청 늘었죠.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은 또 헛방으로 가고 집값 전세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 꼬라지가 지금 총체적으로 붕괴되어 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의 지자체들이 시골의 지방의 지자체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서울의 강남의 삼성 이동 주민이 3만 명이 넘는데 단양군이 2만 9천 명으로 한 개 군 단위가 3만 명이 넘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2만 명대가 되어 버렸어요. 올해 전국에 3만 명 미만 인구가 되는 지자체가 18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울릉도도 지금 10,000명이 안 되고 영양군이 16,000명, 옹진군이 2만 명, 장수군이 22,000명, 그리고 양구군이 22,000,
경북 군위, 무주, 그리고 강원도 화천, 경북 청송, 전북 진안, 전남 구례, 강원도 고성, 경남 의령, 전북 임실, 전북 순창, 강원도 양양, 전남 곡성, 충북 단양 등 18개 지자체가 인구가 2만 명대입니다. 10년 사이에 이런 3만 명이 무너진 곳이 6군데가 늘었어요. 고성, 의령 등은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요, 국가의 균형 개발 문제를 등한시하면 아마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그냥 지방 군 단위는 거의 황폐해져 버리고 아마 대도시로 사람이 몰려있고 지방의 이 시단위도 황폐해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런 지금 인구 집중 현상 때문에 지역 사회가 황폐화 이렇게 진행되니까 일본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사람을 유치하고 또 지역에 각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세금 혜택도 주고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한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러잖아도 시골에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면 이제 시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황폐해버리고 도시에서 주거난부터 집값 폭등 등 속에서 다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골이 일정한 인구 숫자를 유지해주고 또 농업 생산도 높여가고 또 도시에서 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귀농도 하고 이러면서 도농 간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토가 균형 발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요,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위스도 그렇고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는 데는 거기서 그냥 집을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정부가 상당한 보조금을 주면서 인구가 완전히 한쪽에서 없어져 버려서 지역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이런 현상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우리가요 전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역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다. 지역 차원에서. 그래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일자리들을 만들어주는 거, 안정적인. 그것이 지역 사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일자리만 있으면 시골에도 살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농업도 그냥 옛날처럼 쌀농사나 짓고 이런 게 아니라 농업도 지역별로 특화해서요, 그걸 갖다가 지금 특산물로 가공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도록 해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축산을 하더라도 그 축산물 자체에 브랜드를 붙여서 고소득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최대한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좋은 학교들을 유치해서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지역의 학교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애들의 전인 교육을 위해서는 시골의 학교에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만들어줘야 도시에서 시골로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 갔다 소리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안 되는 이상은요, 한국이 인구 감소에다가 지역 그냥 소멸, 이 두 가지 폭탄을 동시에 맞을 때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